정봉주의 정치쇼 몇 부예요? 2부? 최박장. 자, 월요일 아침 뉴스 골라주는 여자 2, 뉴스 골라주는 남자 1. 최막장이 아니고 최박장. 예. 자, 최영일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라 그러지 않는데 막. 그런가요? 좋은 월요일입니다. 예. 기분이 좋아서.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연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갔더니 박연미 기자를 막 극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한참 듣다 보니까 박현미 기자더라고. 아, 박연미 기자가 아니라 박현미 기자를. 아니 박연미 기자 그냥 농담을 한 거예요. 그거 좀 새겨 들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재예요? 잘하세요. 네? 아재예요? 아줌마예요. 자, 사전 점검단 박남. 네. 박남? 네. 박남. 네. 현성월은 박남 누구? 예. 예. 어제 실검 1위였어요. 네. 현성월. 그 우상호 의원 열받게. 왜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인데 현성월에 내려가고 자기 죽었대.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춘 네, 거죠. 그러니까요. 태기를 기가 막히게 네. 하셨어요. 타임을 잘못 맞힌 게 아니고 네. 1,000원이 안 붙어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아, 되면. 아이고. 비슷한 분 하면 손학규 그러니까요. 대표가 예. 종종 그래요. 컴백만 뭐만 한다 하면 그러면 뭐만 하면 핵미사일 맞아요. 실험하고 그쵸? 예, 미사일 실험하고 미사일 아, 발사. 저도 그랬어요. 2011년에 구속될 때 네. 제가 구속 결정남과 동시에 김정일 네. 사망. 아,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요. 그렇죠. 네. 제 구속이 김정일 사망을 눌렀어요. 실검에서. 아니 야, 누르려고 굉장히 누르던데. 우리 MC가 그렇게 큰 분입니다. 예. 네. 우상호 그래서 나 어제 저녁에 전화했고 예. 축하해 그랬더니 이래는 주제가 이슈가 없었고 했는데 현성월이 내려왔네. 그래도 실검에 오르긴 했어요, 상위권에. 아, 그래요?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이렇게 해서 예, 상위권에 오르긴 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측 CIQ를 통해서 예. 경의선이 그러니까 우상호 개성공단 의원이요? 아니요. 현성월. 현성월 단장이. 현성월 단장이. 예, 우상호 시장은 서울에 시장이 우상호 의원은 서울에 있었겠죠. 예. 서울시장 후보 출마했으니까요.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사실상 이제 폐쇄된 다음에 2년 근 3년이죠. 그 만에 처음으로 북측의 인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북측 인사의 박람 행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해서 아마 많은 시민분들께서 일정을 서울역에서 몰려들고 그리고 또 강릉에서 이제 뭐 환영합니다, 뭐 예뻐요, 뭐 이런 인파 속에서 되게 굉장히 이제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분의 패션, 뭐 머리핀, 앵글부츠, 코트, 목도리까지 그냥 정말 핸드백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꼼꼼히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루 일방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하루 늦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둘러싸고도 한국에서는 구구한 추측 보도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조차들도 다 확인을 하고 회담장에서는 웃으면서 그런 걸 농담거리로 쓴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현성월 단장의 박람을 두고 한국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자유한국당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느냐라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평창 올림픽을 반납하고 평양 올림픽을 유치한 거다라는 논평이 나왔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과연 그렇게 볼 것인지 그리고 평양 올림픽에는 김정은 체제 선전가만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평양에서 올림픽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남북 공동 개최하고 평양에서 뭐래? 평양에 썰매장이 있대요? 썰매장이요. 마식령 스키장에 훈련도 하고 이제 경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동으로 교류를 예. 하겠다는 것이긴 한데요. 그 원산 쪽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평창을 이어서 쓰지 않고 P하고 C를 크게 쓰거든요. 가운데를. 그 이유는 평양하고 평창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남한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한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한국 정치권이 어쨌든 이 반북 이데올로기나 뭐 색깔론에 이런 것에 기대어서 국내 정치용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인데 공교롭게도 고이케 유리코 있잖아요. 도쿄도 지사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의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나경원 의원 주장하는 바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것이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라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올림픽이고 이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서 정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가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이 나냐 심각한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평화의 기운으로 그래서 평화올림픽을 치러서 이후에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북미 대화를 통해서 뭐 이런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한국의 보수정치 세력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협의화하고 있다.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단일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론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열심히 했는데 북한 선수들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 되냐. 우리 팀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워낙 일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한 측면도 있고 이해해 주시겠지 국민들께서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점은 있는데 젊은 세대 안에서는 이런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젊은 세대에 이런 반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른바 보수 야당이 과도하게 이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단일팀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당시에 이제 2011년이죠.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예. 이제 그때 여당 의원이 한나라당 여야 의원 해서 153명이 투표해서 147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의결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83조하고 85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85조 2항만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조직위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패럴림픽 같은 경우도 조직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지 말아야 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해임해야 된다고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그 평창 올림픽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반인데요. 그러니까요. 85조 2항. 그렇습니다. 그렇기 이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경찰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감옥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내 정치용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난 여름에 그 정치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자기네들이 집권했을 때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북한 단일팀에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모순인 거죠. 그 한동대 통일문제 전문가 한미문제 전문가 김준영 교수라고 그 KBS에도 자주 나오고 또 우리 이제 팟캐스트 전문 패널인데 이분이 미국에 가면 그 친평화주의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군사적 옵션보다도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기자들한테 그럼 군사적 옵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등등 하다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대화파니까 군사적 옵션은 배제합니다. 이렇게 그 맥시멈 프레셔를 통해 갖고 인게이지먼트 해갖고 이 대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럼 군사적 옵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국 관료들이 깜짝 아니 전쟁을 안 놀라죠.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실망들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진짜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아, 코리아 국민들이. 디스카운트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북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위협적 존재로 만들어서 마치 금방 무슨 문제가 생길 것처럼 한 다음에 그것을 국내 정치에 그래서 결국은 이 현송월 단장은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내 그렇죠. 언론상으로. 그렇죠. 네. 아 현송을 네, 단장이 숙청당했다가 숙청당했다가 지면상으로 다시 총살당했다 부활했죠. 이렇게 보도가 네. 됐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옛 애인으로서 리설주의 눈밖에 나서 총살당했다. 이런 그럼 이제 보도가 새로운 나왔었죠. 종교가 만들어지겠네. 송월교. 송월 타월이 있었는데 옛날에. 아, 지금도 근데 있을 거요. 그러니까 진짜 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북측과 관련된 보도는 90% 이상이 미확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국정원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북한 관련해서는 주로 통일부 기자들, 실 기자들이 맞다. 쓰게 되는데 이거를 근거 없는 보도를 하죠. 이 근거 없는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종편 같은데 네. 나오는 패널들이 또 막 확대 재생산을 해요. 네. 그럼 확대 재생산한 내용이 카톡으로 또 돌죠.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갖고 페이퍼 언론에서 또 기사를 쓰고. 기사를 또 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송월 그래요? 네. 오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휴민트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보여준 사례이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그냥 수도 무너진 있고. 것도 있지만 음. 좀 의도된 바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찌 되었든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단일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 이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북한이라 단일팀이 싫은 게 아니라 여기에 젊은 세대가 약간 반발하는 정서가 있는 건 아이스하키. 새치기하는 듯한 그 느낌이 맞아요.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오늘 또 IOC가 아이스하키 전체 인원을 늘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결국은 북한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가도 3명만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선수단에 크게 피해는 안 갈 건데 네. 하나는 우리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거칠었어요. 그건 인정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고 젊은 세대의 반발은 우리가 금수저들에게 그동안 무수하게 맞아요. 새치기를 당해왔는데 2년 동안 피땀을 흘리고 실업팀, 학교팀 하나도 없는 그렇죠. 상태에서 자력으로 국가대표가 출전권을 따냈는데 누가 중간에 새치기하는 그 느낌에 대한 반발인 거지 이게 북한이라서 싫은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이 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정부도 여기서 이걸 좀 나눠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남북 단일팀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왜 사전에 젊은 선수들의 피땀 눈물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름 휴가 때요. 네. 제가 로마를 갔다 왔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그 가족이. 근데 그 로마에 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무대뽀로 치고 들어오는 한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라고. 제발. 네. 한국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무척 예의 바르게 네. 있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네. 서 있는데 우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 인구가 많은 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까운 나라 그 나라 자연스럽게 거죠. 들어와요. 그분들이. 사드 관련된 나라인가 보다. 아, 그거는 뭐 사드세요. 그런데 그거를 새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맞아요. 너 새치기면 안 된다. 둘 다 우리 아들, 딸이야. 우리 딸이 나서서. 그러니까 그때서야 외국인들이 다 달려들어갖고 너 왜 새치기 하냐고. 그러니까 이 새치기에 대한 반감이 우리 아들, 그렇죠. 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저도 얘기만 정유라 씨 대학 문제에 대해서 맞아요. 제일 반감했던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 공정하지 청소년 못한. 혁명 깃발이 네, 있었어요. 청소년 혁명 네. 깃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고민이 저도 이제 중3 아들하고 똑같은 문제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지금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맥락이 핵심인데 그러면서 전 덜컥 걱정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통일 교육 우리가 안 한 거야.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뭐 이 백이의 민족, 이 단일 혈통 이거 아니고 다문화 국가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 민족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희박해지고 남의 나라예요, 통일의 남의 당위성이 우리 때는
당연한 그렇죠. 것.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당연하지 않아요. 네. 합리적인 통일의 시너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일을 굳이 해야 돼 이런 아니 애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때 2009년 5.23 맞아요. 조치인가 그때 막아놓고 맞아요. 8년 동안 통일 교육을 안 하니 20대 10대들이 네. 그때 청소년기로 보낸 20대들이 통일을 왜 해? 그러니까 지금 마치 손해보는 무슨 네. 장사를 하는 것처럼. 네. 우리 애들이 북한을 보면 김정은만 보이고 핵만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9년 동안 통일 교육은 단절됐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통일은 대박 이런 예. 얘기는 했지만 다 정치적으로 예. 남북 정상회담 뭐 이렇게 쇼잉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죠. 아, 우리 청소년들 통일 교육을 좀 다잡아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저 바로 개인적으로 태백산맥을 맞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이제 반북 이데올로기를 부추길 만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북은 그냥 완전히 북한은 남의 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더니 북한 사람이 먼저였네. 막 이런 거를 맞아요, 제목으로 맞아요. 막 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재밌는 장면을 좀 상상해 보자면 그 영화 국가대표 2를 예. 보면 이 이제 탈북자 출신의 그 아이스하키 선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거기는 동생이 탈북자 내려와요. 출신이 잘하는 걸로 묘사가 돼요. 아니 실제 인물을 그 묘사한 거예요. 예, 제가 이름은 잠깐 까먹었는데 황 무슨 까먹은 선수가 얘기하지 있는 마세요. 황혜영 선수인가? 오. 예, 그 선수를 모델로 한 영화인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북한 선수가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골 하나 넣었다. 그러면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들 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통일 듭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게 저는 매번 이제 이게 언론이 일방적으로 장악이 된 상태에서 언론 이 운동장에 기울었었잖아요. 네. 그때 유일하게 살아 있었던 게 이제 팟캐스트인데 이 이른바 팟캐스트에서도 통일 문제를 안 달아요. 맞아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JKK. 전국구. 아니, 근데 그거를 해줘야지 그 지난 9년 동안 통일 교육 안 시킨 게 이렇게 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90년대가 훨씬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남북 경협에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가 나나 네. 이런 것들 막 같이 고민하고 맞아요. 비즈니스맨들이 북한 시장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 거야? 그 싼 인건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개성공단으로 맛을 봤지만 그게 또 폐쇄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에 대한 체감이 없다. 알겠습니다. 네. 최윤 평론가님 이제 다음 주제도 하셔야 아. 되는데 황은주님.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지지해야 할 올림픽을 깎아내리다니 부끄러워요. 이게요. 지금 한 경제학자나 경제기관에서 무슨 보고서를 내야 되냐면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됐을 때 한반도 마케팅 효과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네. 돼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진짜 안 중요한 나오고 얘기입니다.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 거라 경제 효과. 이런 게 정치적 상상력이거든요. 예. 무슨 미세먼지 갖고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좀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중요해요. 숨을 쉬어야 돼요. 아니 근데 마스크. 좀 미세먼지 정치가 잘하자고 해야지 뭐 서로 그렇지 깎아내리는 않게. 그렇죠.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종로 화재 참사. 저 이거 지난 주말에 제일 가슴 아픈 건데 아. 시간이 흐르면서 팩트가 드러나면서 더 좀 황당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난 토요일 새벽 3시경에 종로 그 구도심 복잡한 길 좁은 데서 허름한 낡은 여관에 불이 났는데 투숙객 10명이 다 사상을 입었어요. 처음에 5분 사망했는데 병원 치료 중이던 3도 화상 1분이 추가 사망하면서 사망자 6명. 남은 4명도 이제 부상. 1명만 경상이라 퇴원. 그러니까 사실 투숙객 10명이 다 큰 참사를 당한 건데 이 중에 제일 놀라운 거는 새 모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흥에 사는 분들이 네. 어려운 형편에도 여행 전국 왔다가. 일주를 겨울방학 동안 엄마가 2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관이 하룻밤에 2만 원. 그래서 싼 여관을 찾아 여기 투숙을 한 1박 하는 그 밤에 이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네. 너무 나머지 아프다. 분들도 이 저소득층으로 쪽방처럼 장기 투숙하는 여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이제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그날 새벽에 와서 자, 투숙을 하려고 하니까 여관 주인이 거절을 했다. 그래서 이 여관 입구에 불을 놨다. 이 얘기인데 아주 일반적으로 투숙을 거부한 게 아니고 만취당해서 거부당했나 이랬는데 만취 성매매를 상태에서 그렇죠.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관 주인이 성매매 안 된다. 다른 데 가보셔라. 그랬더니 다른 여관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간 것도 아니고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10리터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그 여관 앞에 불을 놓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분노 조절 장애거나 그렇죠. 아주 저는 이 계획적인 분노 거죠. 범죄로 보여지는데
이 정상은 아니죠. 만취한 사람이 이랬다는 건. 그래놓고 아침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취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 택시 타고 가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서 그 여관을 찾아가서 불을 놨는데 이게 만취범죄는 아니죠. 아니죠. 네. 어쨌든 결과는 너무 안타깝고요. 여기 하나 더해서 구도심의 지금 화재 대응이 좀 위험수위다. 네. 뭐냐면 이제 아마 영상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소방관들이 한참을 또 이 네. 호스를 들고 끌고 이동을 가서 해야 되죠. 진압을 네. 해야 되는 상황.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돈, 개발 이런 거에만 앞서서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후진국인 것 같고요. 아니 이게 번듯한 빌딩을 짓고 그러지 말고 세계의 그렇죠. 관광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작은 데들을 좀 예, 안전하게. 네, 이탈리아나 리모델링 프랑스의 하고 골목들이 그럼요. 대기도 그렇고요. 이게 재건축의 능사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안전하게 짓고 사람 살 수 있게끔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화재. 안전 대책. 아니 일본 같은 데 가면 조막조막하잖아요. 네, 있죠, 근데 있죠. 같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도 가장 중요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화재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보이는 정책들만 하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네. 그래서 이 도심 속은 여전히 재래식이었다 이건데 지금 이 사건 하나에서 주말에 5만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네. 뭐냐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나. 지금 구속됐거든요, 바로. 네. 그런데 이게 요즘에 또 일전에 40대가 부평역 인근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네. 편의점. 20살 맞아요. 편의점 네. 아르바이트생을 그냥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서 네. 살인 미수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 듣고요. 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네.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한 소서. 정봉재 정치쇼 몇 부예요? 2부? 최박장. 자, 월요일 아침 뉴스 골라주는 여자 2, 뉴스 골라주는 남자 1. 최막장이 아니고 최박장. 예. 성취 자, 최영일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라 그러지 않는데 막 그런가요? 좋은 월요일입니다. 예. 기분이 좋아서.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연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갔더니 박연미 기자를 막 극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가족에는 좀 듣다 보니까 박현미 기자더라고요. 아, 박연미 기자가 아니라 아. 박현미 기자를. 아니, 박연미 기자 그냥 농담을 한 거예요. 그거 좀 새겨 들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재예요? 잘하세요. 네? 아재예요? 아줌마예요. 자, 사전 점검단 박남. 네. 박남? 네. 박남. 네. 현송호는 박남, 방구. 누구? 예. 예. 어제 실검 1위였어요. 네. 현성월. 그 우상호 의원 열받게. 왜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인데 현송으로 내려가고 자기 죽었대.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춘 네, 거죠. 그러니까요. 태기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아니, 타임을 잘못 맞춘 게 아니고 네. 천원이 안 붙어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아, 되면. 아이고. 비슷한 분 하면 손학규 그러니까요. 대표가 예. 종종 그래요. 컴백만 뭐만 한다 하면 그러면 뭐만 하면 딴 핵미사일 맞아요. 실험하고 그쵸? 예, 미사일 실험하고 미사일 아, 발사. 저도 그랬어요. 2011년에 구속될 때 네. 제가 구속 결정 남과 동시에 김정일 네. 사망. 아,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요. 그렇죠. 네. 제 구속이 김정일 사망을 눌렀어요. 실검에서. 아니 야, 누르려고 굉장히 누르던데. 우리 MC가 그렇게 큰 분입니다. 예. 네. 우상호 그래서 나 어제 저녁에 전화했고 예. 축하해 그랬더니 아 이래는 주제가 없 이슈가 없었고 했는데 현성월이 내려왔네. 그래도 실검에 오르긴 했어요, 상위권에. 아, 그래요?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이렇게 해서 예, 상위권에 오르긴 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측 CIQ를 통해서 예. 경의선이 그러니까 아 개성공단 우상호 의원이요? 아니요. 현성월. 현성월 현성월. 단장이. 현성월 단장이. 예, 우상호 시장은 서울에 아니 시장이 우상호 의원은 서울에 있었겠죠. 예. 서울시장 후보 출마했으니까요. 그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자유한국당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느냐라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평창 올림픽을 반납하고 평양 올림픽을 유치한 거다라는 논평이 나왔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과연 그렇게 볼 것인지 그리고 평양 올림픽에는 김정은 체제 선전가만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평양에서 올림픽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공동개최하고 평양에서 뭐래? 평양에 썰매장이 있대요? 썰매장이요. 마식령 스키장에 훈련도 하고 이제 경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동으로 교류를 네. 하겠다는 것이긴 한데요. 그 원산 쪽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평창을 이어서 쓰지 않고 P하고 C를 크게 쓰거든요. 가운데를. 그 이유는 평양하고 평창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남한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한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한국 정치권이 어쨌든 이 반북 이데올로기나 뭐 색깔론에 이런 것에 기대어서 국내 정치용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점이에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인데 공교롭게도 고이케 유리코 있잖아요. 도쿄도 지사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의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나경원 의원 주장하는 바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것이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라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올림픽이고 이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서 정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가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이 나냐 심각한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평화의 기운으로 그래서 평화올림픽을 치러서 이후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북미 대화를 통해서 뭐 이런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한국의 보수정치 세력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협의화하고 있다.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단일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사실상 이제 폐쇄된 다음에 2년 근 3년이죠. 그 만에 처음으로 북측의 인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북측 인사의 방남 행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해서 아마 많은 시민분들께서 일정을 서울역에서 몰려들고 그리고 또 강릉에서 이제 뭐 환영합니다, 뭐 예뻐요, 뭐 이런 인파 속에서 굉장히 이제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분의 패션, 뭐 머리핀, 앵글부츠, 코트, 목도리까지 그냥 정말 핸드백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꼼꼼히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루 일방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하루 늦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둘러싸고도 한국에서는 구구한 추측 보도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조차들도 다 확인을 하고 회담장에서는 웃으면서 그런 걸 농담거리로 쓴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현성월 단장의 방남을 두고 한국